여러분, 서울에서도 강북권에서도 노도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말입니다. 여기 집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끌 하면서 노도강에 가서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2억 3억 하던 집값이 5억 6억까지 2배 이상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곳엔 날개가 없다고 지금 이 노도강 쪽에 집값이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창동 주공 18단지 실거래가 하락률입니다. 28%나 떨어졌어요. 30% 가까이 떨어진 거죠. 30%. 진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볼까요? 지난 4월에 전용 41제곱미터가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요 1억 7,500만 원이나 떨어진 가격이에요. 이게 중개거래입니다. 특수관계의 거래가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그대로 밝힌 내용이에요. 1억 7,500만 원이면 이거 적게 떨어진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노도강 쪽은요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세요. 특히 창동에는요 주공 아파트가 이게 무조건 여러분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이 끝난 곳도 많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라고. 거기에 공인중개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앞 단지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소식까지 나왔는데 정작 실거래가는 크게 하락했다. 주민들은 아예 포기한 분위기다. 재건축은 하겠지만 그건 10년 뒤 이야기고 당장 가격이 떨어지니 얼마에 내놔야 금방 팔리느냐는 문의 전화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창동 쪽의 집값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상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동도 마이너스 20%씩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계 주공 13단지가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던 45제곱미터거든요. 이게 최근에는요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천만 원 그러니까 24.6%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 가격이죠.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집값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다. 노도강에서는요 그만큼 빠르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들 지금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잖아요. 집값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 일반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화는 가끔씩 이렇게 떨어진 거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절벽이니까 일반화는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송도 집값도 반값이 됐죠. 동탄 집값도 반값이 됐죠. 이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광교 집값도 반값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들어와서는요 지금 뭐 노도강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야기하지만 금액적으로는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5억 6억씩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도 엘스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집값 자체가 5억 6억씩 쭉쭉 빠지는 곳이 지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화가 되면 여러분 이제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때 충격은 아마 제가 생각해서 이 창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요. 그 지표가 가끔 하나씩 점점이 나오다가 이게 결국 추세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나 나오더니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또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한 16주째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떨어진다는 점들을 쭉 이어보니까 결국 추세선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무주택자 분들은요. 지금 발품 손품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 상반기가 됐든 아니면 올 하반기가 됐든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락기가 접어들기 전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 그때까지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집값은 이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아니면 보합을 기록을 하겠죠. 당분간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고 우리도 따라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